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디퓨전에 대해서 강의를 할 네이버 AI랩의 이제 생성 모델 연구를 하고 있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일단 이 강의는 오로지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레퍼런스를 통해서 나온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퓨전이나 혹은 생성 모델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유튜브 코드 블록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 세 파트에서 좀 공부를 하시면 꽤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우선 저번 주에 제가 이제 강의를 했던 거를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생성 모델을 요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16년도까지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 간과 그리고 어떤 다양한 로스 펑션들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렸고 17년도부터 18년도는 이제 하이 레졸루션, 프로그레시브 간과 스타일 간, 그리고 빛간 같은 경우로 요약을 해드렸고 19년과 20년도에는 이제 제한적인 데이터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어떤 스타일간 2, 에이다, 디퍼그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총 16편의 논문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렸고 오늘은 단 4편의 논문만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는 2시간 동안 16편을 요약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4편이에요. 그만큼 설명이 좀 더 있다라는 뜻입니다. 일단 먼저 디퓨전 우리가 왜 관심을 가졌는지를 보면 바로 저기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고 나서 다 디퓨전 관심 가졌잖아요. 텍스트 투 이미지를 보면은 사실 그 이전에는 다 새만 생성하고 꽃 생성하고 별거 아닌 거 생성해가지고 저걸로 뭘 해? 라고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최근에서는 저런 게 이제 됨으로써 이제 저거 뭐지? 이제 쓸만하겠다. 근데 저게 디퓨전 베이스로 되구나 해가지고 디퓨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왼쪽에 있는 거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을 그림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 총 이제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텍스트를 인베딩 시키는 이제 텍스트 인코더인 클립, 그리고 그 텍스트 인베딩과 어떤 노이즈를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이미지 디코딩을 하기 위한 인풋을 만드는 어떤 유넷 디퓨전, 그리고 나온 아웃풋을 이제 디코딩 시켜서 이미지를 만드는 디코더가 있는데, 사실 1번은 클립이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어렵진 않고 3번은 그냥 오토인코더예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같은 오토인코더 구조고 사실 우리가 저 2번 디퓨전을 몰라가지고 이거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2번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할 겁니다. 이거는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을 아카이브로부터 제가 한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장에 인트로 있고 2장에 릴레이티드 워크 있고 3장은 디퓨전부터 이제 관련 어떠한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시면은 이게 나올 거고 이거 보면 수식이 엄청 많죠. 1번부터 6번 같이 해가지고 맨 마지막까지 다 수식인데 이 수식에 대한 의미가 지금 현재는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이 수식들의 의미를 전부 다 알게 될 겁니다. 오늘 강의를 어떤 걸 할 건지 요약을 해드릴게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DDPM이라는 논문, 그리고 두 번째는 DDIM이라는 논문,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이디드 디퓨전이라고 하는 논문이랑 그리고 디퓨전이랑 간이랑 좀 합친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사실 이 네 편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 네 편에 대해서 어떤 게 생각나는 게 딱히 없을 거예요. 이런 빈칸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 빈칸을 채우러 갈 겁니다. 하겠습니다. 우선 가볍게 간이랑 디퓨전이랑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이 세 개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와 그리고 샘플링이 굉장히 빠른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양한 샘플들을 하질 못해요. 즉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을 제대로 잘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리고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을 잘 따라가지고 다이버시티하고 패스트 샘플링 하지만 하이 퀄리티는 못해요. 그러니까 블러한 샘플이 나오죠. 반면에 디퓨전은 하이 퀄리티도 되고 어떤 이제 굉장히 그 다양한 샘플들을 잘 만들어내는 반면에 느려요. 인퍼런스가 굉장히 느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 각각 세 가지 어떤 대표적인 생성 모델을 요약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제 그 디퓨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 먼저 이제 디퓨전 하면은 사실 아까 말했듯이 수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식들이 필요한지 지금 머릿속에서 굉장히 모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필요한 수식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강의를 듣기 전에 혹은 듣고 나서 복습을 하실 때 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은 이 세 파트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제 확률 통계 쪽에서는 이렇게 있어요. 어떠한 x가 민이랑 베리언스, 저 이제 기호는 민 베리언스를 뜻을 합니다. 그 민 베리언스로 이루어진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예를 들어 어떤 가우시안 부포는 저렇게 엡실론으로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평균과 분산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 대해서 나온 거고, 어떠한 이제 그 규칙 같은 거죠. 이건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 밑에는 이제 베이지안 정리죠. A가 주어졌을 때 B가 나올 확률은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된더라 라는 거고, 디스트리뷰션 쪽에서는 QX라는 거는 실제 리얼 디스트리뷰션을 뜻을 합니다. 그리고 P 세타 X는 네트워크가 만든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이게 이제 좀 나와요. 수식을 전개할 때 있어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떠한 이제 뮤랑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렇게 갖고 있는 분포는 저런 식으로 함수꼴로 쓸 수 있다. 이거를 PDF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저렇게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가우시안 분포 같은 거. 그리고 밑에는 테일러 급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대학교 때 아마 공대 같은 경우는 아마 공업수학 수치해석 같은 데 나올 거고, 수학과는 뭐 기본적으로 아마 배우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어프로시메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fx를 어떤 점 a라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fx를 뭐 이제 근사하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거는 무한히 이제 갈 수가 있어요. 이제 1차 미분, 2차 미분, 3차 미분 하면서 쭉쭉쭉 이제 더해가면서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쓰이는 건 사실 요 과정 정도만 쓰입니다. fx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근사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딱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사실 디퓨전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건 딱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시면서 뭐야 수학이 어렵다 생각했는데 저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내가 수학이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깨닫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 확률 통계, 베이지안 정리, 뭐 테일러 곱수 이렇게 세 가지 구글에 검색하시면 블로그가 정말 많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일단 디퓨전은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어떤 거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이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마르코프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되게 간단해요. 어떠한 이제 사건들이 있을 때요. 저것들이 이제 P가 이제 확률 혹은 사건이라고 이런 식으로 뭐 말을 하는데, 각각의 사건들이 있을 때 이 S10이라는 사건은 바로 전 S9에 의해서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S8, S7, S6, S1 같은 경우가 S10에 영향을 끼치지가 않아요. 그냥 오로지 바로 이전 확률에 의해서만 S10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마르코프 체인, 뭐 마르코프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디퓨전을 갈 거예요. 디퓨전이 뭐냐? 어쨌든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간도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만들고, 디퓨전도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만듭니다. 동일해. 근데 뭐냐면은 방식이 달라요. 간은 노이즈로부터 한 방에 이미지를 만들지만, 디퓨전은 노이즈로부터 어떠한 스텝 t만큼 해가지고 노이즈를 조금씩 빼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떠한 이미지 x0로부터 어떠한 노이즈 xt, 저 라지 t에서 t 같은 경우에는 100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스텝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서메이션 하는 과정, 그리고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 이때는 노이즈를 빼겠죠. 조금씩 뺄 텐데, 각각에 대해서는 첫 번째 노이즈를 더해주는 건 디퓨전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노이즈를 빼는 건 디노이징 프로세스라고도 부르는데, 다른 말로 포워드 프로세스 혹은 리버스 프로세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요. 이거 아까 배운 거죠. 네. xt-1이 있을 때 xt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거죠. x0가 들어가면 x1이 나올 거고, x1이 들어가면 x2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저 수식은 어떤 이미지로부터 노이즈화하는 분포를 말을 하는 거고, 저 옆에 있는 오른쪽 저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xt가 들어갔을 때 xt-1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t가 큰, 라지 t가 제일 큰 거니까 큰 쪽에서부터 점점 작게 가는 거니까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만드는 거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포워드 프로세스는 그냥 수학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수학에 의해서 결정되고, 네트워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학습을 통해서 어떠한 인풋 이미지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이 노이즈를 얼마만큼 뺄 건지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학습을 해서 이 x0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 분포를
학습을 통해 이제 좀 가능하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질문은 뭐 편하게 오프라인은 그냥 손 드시면 되고 온라인 분들은 그냥 채팅으로 주시면 됩니다. 뭐 네트워크도 간단히 보면 이래요. 그냥 이미지 X가 있을 거고요. 또 인풋으로는 어떠한 이제 탭이죠. 아까 말한 라지 T 1, 2, 3, 4, 5, 6, 7, 8, 90부터 뭐 1000까지 하는 그 T에 대한 임베딩, 플랫 커넥티드 통해서 이제 유넷의 컨디션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네트워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어떤 코드적인 임플리멘테이션을 배우는 게 아니고 디퓨전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부분을 배우기 때문에 저건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포워드 프로세스부터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일단 포워드 프로세스는 아까 말했듯이 인풋으로 이미지로부터 노이즈화 가는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그 노이즈는 가우시안 노이즈가 될 거고요. 가우시안 노이즈는 평균이 0이고 베리언스가 1인 그러한 분포를 말을 합니다. 그러한 어떠한 노이즈, 가우시안 분포의 노이즈를 조금 더해가면서 완전한 가우시안 노이즈로 보내는 과정을 포워드 프로세스라고 하고 각각을 이제 저렇게 QXT 바 XT-1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분포 형식으로 말을 하면은 어떠한 XT-1의 뮤에 그리고 XT-1의 베리언스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 이미지의 분포가요. 그리고 이거를 컨디셔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우시안 분포를 더해 가서 저렇게 만들어지는 걸 컨디셔널 가우시안 분포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고. 그럼 X0로부터 어떤 노이즈를 더하겠죠. 그거 이제 B가 어떤 웨이트일 거고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 XT는 그전 이미지에 A를 곱하고 어떠한 노이즈로부터 B를 곱하고 더하는 과정을 말을 하겠죠. 그리고 이거는 멋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디퓨전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루트 1 마이너스 베타 t. 여기서부터 굉장히 뭔가 좀 수식이 복잡해지는 느낌이죠. 이게 그냥 막 수학 이거 만든 사람이 이렇게 하면 멋있겠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이미지로부터 노이즈를 더한 분포가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XT는 루트 1 마이너스 베타 t에 이제 베타는 상수예요. 이제 0.001에서 0.02 사이에 어떤 베타라는 상수인데요. 왜 저렇게 이제 A, B라는 어떤 웨이트 그런 걸 설정을 했냐? 웨이트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은 이거 베리언스를 1로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거 각각에 대해서 베리언스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내었던 그 베리언스 규칙 공식에 의하면요 저런 식으로 풀리거든요. 오른쪽 위에 노트라고 표현된 건 앞으로 이 강의에서 이제 오른쪽 위에 노트는 계속 이 장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저기다 써놓을 겁니다. 그래서 저거에 의해서 보면은 루트 1 마이너스 베타 t의 제곱 그리고 루트 베타 t의 제곱 둘이 서메이션 하잖아요. 그럼 1이 됩니다. 즉 이 수식의 의도는 어떠한 XT라는 분포는 베리언스가 항상 1이 되도록 하게 하도록 저런 식으로 웨이트 A, B를 저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자가 막 갑자기 똑똑해가 뭔가 갑자기 어디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의도가 있어서 저런 식으로 수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 리파라메타이제이션 트릭이라고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에서 나왔던 거죠. 어떠한 이제 뮤랑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어떤 가우시안 노이즈 엡실론을 더하면은 XT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한 리파라메타이제이션 트릭 같은 거 이유는 딥러닝에서는 백프로파게이션이 가능하기 위함이죠. 그냥 저 민 베리언스, 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어떤 분포를 뽑아내가지고 학습하면 안 되니까 백프로파게이션이 되도록 어떤 엡실론을 해가지고 서메이션 해가지고 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하시면 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런 분포가 있을 때 XT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어떤 뮤 더하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노이즈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1회차 자료는 아마 네, 구글 드라이브가 있을 겁니다. 전 유튜브에. 네네. 네네. 네, 질문 좀 드리고 네. 싶은데요. 그 최종적으로 저 마지막에 나오는 그 노이즈의 디스트리뷰션을 잘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 X0부터 XT까지 넘어가는 동안 그 뭐 횟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N번을 거친다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베타가 영향을 받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아마 요지는 이걸 거예요. 베타 t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느냐. t에 의해서 베타가 변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첫 베타 1은요 0.001에서부터 시작하고요. 제일 끝 베타 라지 t는 0.02로 끝을 내요. 그래서 저 t는 이제 숫자 10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베타를 어떻게 스케줄링 하느냐에 따라서 이 노이즈화하는 방식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베타를 어떻게 스케줄링 하냐. 이제 최소랑 최대는 정해져 있어요. 0.001에서 0.02까지 정해져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베타를 늘려나갈 거냐. 리니어 스케줄링 할 거냐, 시그모이드 스케줄링 할 거냐, 쿼드라틱 스케줄링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각각의 스케줄링 방식에 따라서 이미지가 저렇게 변화가 됩니다. 하얀색의 어떤 노이즈가 입혀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니어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는 스텝 30부터 뭔가 백색이 나왔다라면은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 한 스텝 50 정도부터 나오죠. 왜냐면 처음에 베타가 굉장히 작으니까 작다라는 거는 노이즈를 처음에 어떤 노이즈가 있을 때 굉장히 작게 한 다음에 더해주니까 별 영향이 없겠죠. 처음에는. 그리고 쿼드라틱은 나중에 가서 커지는 거니까 뭐 리니어보다는 좀 늦게 노이즈화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베타 스케줄링에 따라서 어떤 디퓨전의 노이즈화하는, 포워드하는 그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 개 있는 건 좋지 않잖아요. 하나만 선택하고 싶잖아요. 그쵸? 고민이 되면 그냥 이거 쓰시면 된다. 코사인 이제 스케줄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쪽 논문에서 나왔던 스케줄링 방식이에요. 막 솔직히 굉장히 어렵게 표현이 되는데 그냥 코사인 함수에 의해서 저렇게 이제 베타를 표현을 한다라고 베타를 이제 점점 이제 늘려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시죠?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XT가 이제 이제 노이즈화로 가는 과정, 노이즈화로 가는 과정은 전 이미지 XT-1의 루트 1 베타의 어떤 저 분산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거는 이렇게 한 방에 돼요. X0로부터 이미지 X0로부터 한 방에 라지 T의 XT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중간에 XT 어떠한 T를 넣었을 때 바로 그 노이즈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잖아요. 노이즈를 계속 더하니까 사실 매번 이제 매 스텝마다 구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규칙이 있을 텐데 그래서 한 방에 X0로부터 어떤 XT를 구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증명 과정은 간단합니다. XT가 XT-1에 어떤 노이즈 더하는 요 과정으로 됐는데 그럼 XT-1은 XT-2에 뭐 이걸로 표현이 되겠죠. 그럼 XT-2는 XT-3에 뭘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 수식을 전개하다 보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돼요. 이때 이제 알파 햇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알파 햇 제가 표현한 건 아니고 논문에서 알파 햇의 의미는 지금 보면은 알파를 1-베타 t라고 뒀을 때 각각의 이 알파 햇의 t는 첫 번째 스텝부터 t번째 스텝의 알파까지를 모두 이거는 서메이션이 아니고 곱셈하라는 기호입니다. 네. 모두 곱셈한 거를 알파 t의 햇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표현하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XT는 어떠한 임의의 X0, 첫 이미지 X0로부터 바로 어떤 임의의 노이즈를 저런 식으로 어떻게 웨이트라고 표현하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가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상수예요. 상수. 사람이 정하는 상수. 그 어떠한 이런 상수들의 곱으로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거 상수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요. 아, 이 베타요? 네, 아까 그 듣기로는 그거를 이제 직접 설정을 해준다고 네, 했는데 맞습니다. 예. 그거는 혹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아, 그것도 러너블하게 할 수는 없는 거야. 런업을하게 시도를 했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를 않는데 네. 시도는 해볼 수는 있겠죠. 시도는 해볼 수는 있을 텐데 그럼 보통 네, 논문에서는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정의가 되었을 때 네, 그거를 그렇게 정의를 한 이유가 항상 제시가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혹시 이거를 이렇게 임의적으로 사람이 정의를 한 그 수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보진 않았는데 이 베타티를 왜
0.00, 오른쪽에 해놨군요. 0.001부터 시작해서 0.01로 했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러니까 라지 t를 1000으로 지금 설정을 했는데, 1000 정도로 설정을 했는데, 결국 1000번째 스텝에 갔을 때는 이미지가 퓨어한 가우시안 노이즈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이 제로고 베리언스가 1인. 그 가우시안 노이즈가 되기 위한 적절한 베타 t가 아마 그냥 연구자가 뭐 찾아봤었겠죠. 찾아봤을 때는 저런 식으로 초기에는 초반부터 강하게 노이즈를 먹이면 안 되니까 작게 노이즈를 먹이다가 점점 후반부부터 이제 강하게 먹이는 형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어떤 t번째 라지 t부터는 이제 내가 설정한 라지 t부터는 어떤 가우시안 노이즈가 되더라 라는 식으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이게 저도 정확한 답변이 되지는 못하겠네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네. 있는데요. 여기서 스케줄링 방법을 쓸 때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사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코사인 스케줄링. 근데 코사인 네. 시뮬러리티를 쓴다고 했는데 혹시 이것도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이거로 한 이유요? 네네. 그냥 이거로 한 이유는 딱히 뭔가 그냥 성능이 더 좋게 나오는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실험을 하고 그냥 성능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간이나 어떤 네트워크를 처음에 공부할 때 있어서 액티베이션 펑션 렐로가 좋냐, 리키렐로가 좋냐, 아니면 뭐 이런 것, 리키렐로 할 때 왜 알파 0.25 두냐, 0.02 두냐, 0.01로 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연구자가 내가 이런 수학 정의에 의해서 혹은 어떤 증명에 의해서 0.2가 베스트야 라고 한다기보다 실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런 논지로 그런 0.0001에서부터 0.02로 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네. 알파랑 베타도 러너블하게 학습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논문에서 보았던 것 같은데 혹시 네. 이것도 그렇게 찾은 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습해서 저런 식의 찾아봤을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이 DDPM을 논문을 읽은 지가 꽤 돼가지고, 네. 그래서 학습을 했어가지고 저렇게 찾았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진 않네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이 굉장히 초반부터 많이 나오네요. 온라인에서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베리에이션을 1로 유지하려면 원본 이미지 베리에이션도 1이어야 할 것 같은데 맞춰줘야 작동하나요? 어쨌든 저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미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넣을 때 이제 0에서 255의 픽셀이긴 하지만 그걸 노멀리제이션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레인지가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로 이런 식으로 노멀리제이션 해주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거는 노멀리제이션 2에서 이제 맞춰지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질문이 이게 아니라 반드시 맞춰줘야만 한다는 뜻일까요, 이게? 레인지를 마이너스 1에서 1이 아닌 뭔가 0에서 2 막 이런 식으로 해도 작동이 되냐 뭐 이런 거이려나요? 근데 그렇게 시도해 본 적은 없는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간이나 모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있어서 어떤 노멀리제이션은 마이너스 1에서 1이나 혹은 0에서 1식으로 어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1.1로 이제 맞춰주기 때문에 네. 뭐 그냥 반드시 맞춰줘야만 하냐 하면은 맞춰줘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수식도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리버스 프로세스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리버스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 그러니까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학습을 한다 했고 그럼 그 학습은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 간단히 말하면 로스 펑션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걸 찾는 과정을 할 거예요. 포워드 프로세스는 이해가 되셨죠? 이미지로부터 X 어떤 노이즈를 만들 때 저런 식으로 어떤 알파 베타에 의해서 X0로부터 저렇게 어떤 곱셈과 덧셈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 리버스 프로세스를 좀 더 이제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가 일단은 제일 간단하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가 하는 역할은 뭐냐? X0라는 이미지가 있을 때 그걸 어떤 Z1이라는 레이턴트 벡터 같은 걸로 보내고 그 벡터로부터 다시 X0'이라는 걸로 리컨스트럭션 하는 과정입니다. 그쵸? 디퓨전을 볼게요. X0라는 이미지로부터 어떤 라지 XT로 보냅니다. 저 라지 XT는 ZT라는 어떤 퓨어한 어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다시 X0'을 또 만들 수 있겠죠. 디퓨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에서 X로부터 어떤 Z라는 레이턴트 벡터로부터 보냈잖아요. 그럼 디퓨전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X0로부터
X1이라고 어떤 노이즈가 조금 더해진 이미지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그것을 Z1이라는 레이턴트 피처 맵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Z1으로부터 Z2라는 레이턴트 피처 맵이 되고 그 Z2로부터 저는 라지 XT의 ZT라는 어떤 레이턴트로 보낼 수도 있겠죠. 즉 베리에이션 인코더는 레이턴트가 한 개지만 디퓨전은 레이턴트가 여러 개인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의 버전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직관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를 보면 로스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는 사실 수식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예전 개념이잖아요. 이거는 부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X로부터 Z를 뽑아냈을 때 그 Z는 이제 가우시안 분포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 가우시안 분포가 되도록 하는 레귤라리제이션이고 그리고 뒤에 저 텀은 어떠한 이제 그 Z로부터 다시 한번 X를 만들어내는 리컨스트럭션 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우시안 KL 다이버전스 로스 쓰면 되고 저거는 리컨스트럭션이니까 L1이나 L2 로스 같은 그런 식으로 X0나 X0 프라임의 어떤 로스들을 쓰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구현적으로 한다 하면은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수식이 나온 게 바로 저 오른쪽의 수식들의 증명들로 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번 어떤 지금 수업이라고 하죠. 강의에서는 다루지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거는 이대로 그냥 아까 처음에 제가 첫 장에 나왔었던 그 개념을 그대로 대입하면서 전개를 하면 저런 식으로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강의를 만들 때 이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거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한 중간부터는 머리가 이제 터지면서 집중이 끊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리에이션 온토인코더의 관점대로 얘가 레이턴트가 한 개인 애고 디퓨전은 레이턴트가 여러 개인 애니까 그럼 당연하게도 로스도 그런 비슷한 꼴로 표현이 되겠죠. 물론 얘도 이러한 수식 과정에 의해 가지고 저 12번의 수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저 12번의 수식이 나오게 될 텐데 그 12번의 수식을 한번 이제 조금 간단하게 보자고요.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가우시안이 되는 레귤라리제이션 로스와 그리고 다시 한번 원본 이미지를 만드는 리컨스트럭션 로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퓨전도 마찬가지로 레이턴트가 여러 개인 것 뿐이지 가우시안이 되는 레귤라리제이션 로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있는 수식을 해석한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저 12번의 수식을 해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12번의 수식을 이렇게 표현하면은 맨 첫 번째 텀은 레귤라리제이션 텀이에요. 즉 XT 이거 그냥 퓨어한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했죠. 포워드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 XT라는 분포와 네트워크가 만드는 그 분포와 그리고 Q 실제 분포죠. X0가 들어갔을 때 X 라지 T라는 어떠한 분포 이것도 가우시안 분포죠. 그것이 서로 그 두 분포가 서로 닮아 있느냐 별로 이제 KL 다이버전스는 각각의 두 분포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평가 어떤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 프로세스는 잠깐 넘어갈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 프로세스는 X1으로부터 X0가 나오는 어떤 리컨스트럭션 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요 중간 텀이 생기는 거를 레이턴트가 여러 개라고 했잖아요. 그 레이턴트 여러 개, 그러니까 디노이징하는 그 프로세스에 대한 로스 텀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저거 읽어보시면 오른쪽부터 XT가 들어갔을 때 XT-1, 그러니까 즉 노이즈로부터 노이즈를 점점 빼는 그러한 분포를 이제 네트워크가 학습해서 만들었겠죠. 그 P 세타라는 그 분포와 그리고 Q, X0와 XT가 주어졌을 때 그 XT-1 실제 그 두 분포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KL 다이버전스로 구해가지고 서메이션 하는 거죠. 레이턴트가 여러 개 있으니까 당연히 이걸 더해야겠죠. 여기서 근데 요 두 텀은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거는 조금 직관적으로 해석을 할게요. 제가 이제 사실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레귤라리제이션 텀을 왜 고려하지 않느냐 보면은 우리 X 라지 T는 우리는 포워드 그 수학 수식에 의해서 결국 라지 T로 가면 가우시안 분포가 된다는 가정을 하고 만드는 게 디퓨전이에요. 그럼 얘는 당연히 가우시안이겠죠? 그럼 Q 분포는 원래 디퓨전 자체가 X0가 들어가면 XT가 된다는
그 디퓨전 개념인데 저 XT도 당연하게 가우시안 분포겠죠. 아, 이거 논문에서는 계산을 했을 때 실제로 엄청나게 작아가지고 고려 안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둘 다 가우시안 분포가 되는 거니까 수학 수식에 의해서. 그래서 쟤는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 맨 마지막 오른쪽에 리컨스트럭션 텀은 사실 논문에서는 뭐 픽셀로 하면서 막 뭐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넘어갔냐면 X1이 주어졌을 때 X0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X1과 X0는 굉장히 작은 베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컨스트럭션 텀도 굳이 계산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작은 값이거나 혹은 굳이 학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수값 베타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텀은 무시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서 요 디노이징 프로세스 요 가운데 있는 초록색만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디퓨전을 넘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온라인에도 있는데 지혜님이 하는 러너블 파라미터로 둘 수 있지만 실험을 해보니 상수로 두었을 때랑 별 차이가 없어서 그냥 콘스턴트로 두었다고 논문에 나왔다고 하네요. 예, 학습도 해봤는데 상수로 두었을 때 별 차이가 없어서 콘스턴트로 두었다라고 합니다. 네. 저 지혜님이 아마 모르겠네요. 제가 첫 번째 레퍼런스로 둔 그 백지혜님의 블로그의 저자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분이 리니어 스케줄링은 너무 빠르게 노이즈로 바뀌는 문제가 있어 천천히 바꾸려고 코사인을 도입했다라고 합니다. 아, 네. 그렇다라고 합니다. 너무 빠르게 노이즈로 바뀌는 문제가 있어서 천천히 바뀌려고 코사인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완벽한 강의를 하지는 못해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도움을 받아가면서 어쨌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강의를 전달드리면 되는 거니까 온라인으로도 제가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DDPM이 바로 이 디퓨전이라는 요 프로세스, 요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이제 네트워크로부터 하게 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게 디퓨전을 이용한 첫 번째 논문은 아니에요. 그냥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논문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것을 일단 첫 번째로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 디퓨전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디퓨전이라는 건 어쨌든 포워드 프로세스랑 노이즈로 보내는 그리고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만드는 리버스 프로세스 두 가지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이제 리캡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첫 번째 XT로부터 XT가 주어졌을 때 XT-1 이거는 다 해석이 되시겠죠? 이거는 어떤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만들어내가는 과정이죠. 그게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했고 그것들을 저러한 분포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XT-1은 우리가 앞에 처음에 기분으로 주어졌던 XT의 뮤랑 XT의 어떤 베리언스 같은 걸로 표현해서 분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Q, XT바 이게 진짜 읽기가 힘든데 XT가 주어졌을 때 XT-1의 분포는 저렇게 표현이 된다. 저거는 뭐냐면 X0와 XT가 주어졌을 때 XT-1의 분포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저렇게 건너뛰어버려요? 왜 XT만 주어졌는데 왜 X0도 갑자기 주어져죠? 이것도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결국 우리가 어떠한 노이즈 XT로부터 X0는 이거 직관적인 그냥 제 해석이에요. 논문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수식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 X0와 XT가 주어졌을 때 XT-1이라는 저 분포로 수식을 전개해도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XT라는 어떤 노이즈로부터 지금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그럼 어떤 이미의 노이즈 1번이라는 노이즈로부터 만들어내는 이미지 X0는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걸 X0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XT에서 XT-1 이렇게 이미지화하는 그 과정은 사실 X0가 이미 주어진, 이미 디터미니스틱하게 어떻게 주어진 그런 식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수식을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XT-1의 분포는 뭐 다시 저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분포를 한번 전개를 해보자고요. 이 분포를 전개해보면 베이지안 룰, 저 오른쪽에 있는 거 저거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건 아시죠? 이렇게 되면은 보면은 이제 보면 분자 같은 경우 X0로부터 XT-1 이건 이제 딱딱 나와야 돼요. 이미지로부터 노이즈화 가는 거구나.
분모도 이미지로부터 노이즈화 가는 거구나. 그걸 뭐라 한다고요? 포워드 프로세서라고 했고 그걸 수식으로 이미 앞에서 정의를 해놨죠. 갑자기 이게 튀어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건데 우리 앞에 써놨어요. 이거 써놨어요. XT가 X0로부터 저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저것들을 분포를 루트 알파 바의 X0 그 컴마 1 마이너스 그 알파 t의 헷 저런 평균과 분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처음에 제가 이제 수학 개념에서 PDF 그 수학 함수로 표현한 거 있었잖아요. 저런 뮤랑 베리언스가 저렇게 표현이 되는 분포가 있을 때 저런 식의 PDF 펑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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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는 그 자연로그 그 2입니다. 네네네. 아, 이거 똑같은 거예요. 2, 2. 이것도 2예요. 네, 이것도 2예요. 뭐 했죠? 네, 그래서 저 PDF가 저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 PDF 수식에 이것들을 그냥 넣은 것 뿐이에요. 이거 그냥 포워드잖아요. 이거 포워드고, 얘도 포워드잖아요. 이거 포워드니까, 저 지금 X0가 주어졌을 때 XT는 저 N하고 XT하고 저렇게 뮤랑 베리언스 저렇게 표현이 되고, XT-1이 주어졌을 때 XT는 저 위에 저렇게 뮤랑 베리언스로 표현이 된다 했죠. 저를 그대로 저기다 넣어가지고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이거를 요 위에 각각에 그냥 다 대입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와, 내가 저걸 왜 하고 앉아있지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부터 쭉 말을 할 건데, 사실 디퓨전을 연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난 이거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것들을 그냥 라디오 듣듯이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증명 과정을 아실 필요 없고,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맨 마지막 장에 써머리라고 해서 알아가야 할 개념을 딱 3줄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3줄만 외우면 돼요. 원래 그렇게 공부해야 또 성적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대입하면 이렇게 전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전개가 될 거예요. 저는 해보다가 포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전개가 되더라고요. 요 첫 줄까지는 했어요. 근데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대부분 보시면 이게 지금 이걸 보면 표현이 안 되겠죠? 딱 보면 지금 저 빨간색 B와 파란색 네모 박스 A라고 표현하는데 저게 뭐냐면 위에 저 PDF에 있죠. 저 파란색 뮤랑 빨간색 그 베리언스를 표현한 것과 동일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원래 이 과정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어떤 노이즈로부터 이미지화 만드는 과정의 분포를 어떻게 이제 뮤랑 베리에이션으로 표현을 할 텐데 그 표현법을 저렇게 구하려고 그 표현에 대한 뮤랑 베리언스를 구하기 위해서 이 수식을 전개해 나간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을 전개했을 때 XT가 주어졌을 때 XT-1은 저런 식의 뮤랑 저런 식의 베리언스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쵸? 여기까지는 어렵겠지만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다시 이 개념 가져와 보자고요. 우리 이거 어려운 거 이거 저 계속 했던 거예요. XT는 X0로부터 노이즈화 만든 그거라고 했죠. 그래서 포워드 프로세서로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 저 가운데 있는 뮤 오른쪽에 있는 원래 저 베리언스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베타랑 알파 헷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저거는 그냥 컨스탄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 더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이 뮤를 한번 이제 우리 포워드 프로세스에 의해서 XT는 저 X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 하니 그러면 당연히 X0는 어떤 XT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 옮기고 하다 보면 그 옮긴 X0는 뭐를 저 식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XT로부터 XT-1을 만드는 분포의 뮤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네. 아마 지금부터 아마 조금 뇌를 놓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저도 만들다가 이때부터 포기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표현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쓰면 저렇게 됐겠죠? 이 수식 전개에 의해서 뮤를 다시 쓴 거예요. 그냥 다시 쓴 거고 저 베타, 저 물결 저거 같은 경우에는 저 굉장히 복잡한 베타와 알파 헷을 저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네.
그러면 네트워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결국 노이즈 XT로부터 이미지화 만드는 과정의 분포를 위에 같이 이렇게 썼잖아요. 위에 같이 썼는데 베리언스는 상수죠. 콘스탄트니까 네트워크가 굳이 뭘 할 필요 없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뮤만 찾아내면 될 거예요. 그러면 뮤에서 보면 엡실론이라는 노이즈를 함께 해가지고 XT-를 구합니다. 즉 XT라는 노이즈로부터 어떤 노이즈 XT라는 어떤 그 분포 이미지겠죠. 그 이미지로부터 어떤 엡실론, 임의의 어떤 엡실론을 이제 저 루트와 베타 t의 어떤 웨이트 같은 걸 곱해가지고 뺀 걸 XT-1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결국 네트워크가 해야 될 일은 저 노이즈 맞추면 되잖아요. 그쵸? 저 노이즈를 어떤 노이즈를 뺐는지를 구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네트워크는 XT라는 임의의 이미지 혹은 노이즈가 입혀진 그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노이즈를 뱉어내요. 그 노이즈가 실제 우리가 들어간 노이즈, 아까 우리 요 XT는 X0로부터 구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 정답 노이즈랑 그냥 L1 로스 혹은 L2 로스 취하면 되죠. 네, 로스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수식 전개가 어려웠을 뿐이지. 그래서 결국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어떠한 그 구현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로스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거고, 실제로 이걸 계속해서 이제 뭐 전개를 하고 뭘 하다 보면은 이런 식의 어떤 웨이트 값이 붙어요. 실제로는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 엡실론 세트에 저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냥 XT예요. 요 XT 우리 이거 포워드로 했던 거, 네, 그거 그냥 논문에서 풀어 쓴 거예요. 네, 풀어 쓴 거고. 그래서 저런 웨이트가 곱해져 있는데 실제로는 저 웨이트를 1로 두고 합니다.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 두 번째 문제인데, 왜 웨이트를 1로 뒀냐면은 뭐 당연히 성능이 더 잘 나왔어요. 잘 나오긴 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t에 의해서 값이 변하는 애들이잖아요. 저 알파 베타가. 그렇죠? 저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은 작아집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은 t가 커진 애의 특징은 이미지로부터 어떠한 노이즈가 많이 입혀진 애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 많이 입혀진 이미지로부터 XT가 네트워크에 들어갑니다.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는 애들이 네트워크에 들어가요. 그리고 엡실론을 구해가지고 로스를 구할 텐데, 노이즈가 많이 낀 애들부터 학습을 잘 해야겠죠. 학습을 잘 해야 되는데 그 값이 작아요. 작다면은 네트워크가 보고 배울 게 굉장히 적겠죠. 그렇죠? 노이즈가 사실 만약에 적게 꼈을 때라면 사실 네트워크가 넣었을 때 배울 점은 많이 없어요. 왜냐면 원본 이미지랑 노이즈 조금 낀 이미지가 별 차이가 없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라지 T로 갔을 때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낀 이미지가 네트워크로 들어갔을 때 네트워크가 배울 게 굉장히 많은데, 그때 이거 웨이트를 만약에 작게 줘버리면 네트워크가 배울 점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1로 둡니다.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거 학습으로 하면 안 되나? 학습으로 둬버리면 안 되나? 학습으로 둬서 다양하게 하는 논문들이 있어요. 존재를 하고, 일단 DDPM에서는 저것을 1로 뒀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다행히 온라인에 질문이 없네요. 놓친 건지 포기한 건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머리예요. 여러분들이 수식을 계속 전개해가지고 포워드는 이렇게 되고 리버스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로스는 이렇게 돼요 라고 했는데, 결국 아까 제가 말했듯이 증명 과정 필요 없다 했잖아요. 포워드 결국 어떤 이미지 X0로부터 노이즈화 만드는 거는 저거 그냥 구현하시면 돼요. 안 어렵잖아요. 알파 베타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냥 노이즈만 샘플링하면 되고, 그리고 로스는 그냥 네트워크 유넷이나 레지듀얼 블록 같은 형식으로 잘 설계해서 내가 만든 XT를 넣어가지고 엡실론이 나오면 우리가 XT 만들 때 넣었던 저 엡실론이랑 정답 비교하면 돼요. 그리고 학습이 다 되고 나면 인퍼런스 할 때 이 수식에 의해서 XT로부터 X0를 이제 만약에 1000스텝을 이용했다면 1000스텝 다 해가지고 X0를 구해버리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밑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써놓은 건데, 이건 뭐냐면 이 베타 물결, 이 베타 햇 T가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거를 그냥 베타 T로 해도 뭐 성능 차이가 없더라라고 이제 저거는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어서 뭐 저거는 그냥 저런 식으로 해도 된다라는 걸 제가 표현을 한 거고, 지금 이런 식의 요약이 바로 여기 지금 보면 제가 레퍼런스 같은 형식으로 밑에 써놨는데 여기다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뭐 사실 PPT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내가 이 디퓨전을 연구가 아니라 활용하고 싶으신 분은 사실 이 장만 기억하고 외우시면 되긴 합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DDIM입니다. 네. 이거 새로운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제가 이거 새로운 거 아니다, 뭐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는 이유는 디퓨전이 그냥 계속해서 DDPM, DDIM에 있던 개념들로부터 확장된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제가 수식을 이런 식으로 PPT에 계속 보여주는데 익숙해지라는 의미예요. 이게 익숙해져야만 새로운 논문이 왔을 때 이 수식이 뭐였지라는 게 안 됩니다. 그냥 아까 처음에 제가 첫 장에 논문 펼쳐준 것처럼. 그래서 이거 보면 딱 나와야 돼요. 아, XT는 X0로부터 어떤 노이즈를 더해주는데 저런 식의 어떤 알파 헷 값으로, 알파 바 값으로 저렇게 표현을 했구나. 그리고 XT-1, 아, 저거는 노이즈 낀 XT로부터 저렇게 리버스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거구나. 저 괄호는 그냥 민이죠. 민값이었죠. 근데 이제 DDIM은 뭐냐면 아까 DDPM은 마르코프라고 해서 바로 이전, 그러니까 X2를 구할 때 있어서 X1이 필요로 했어요. 그리고 X3를 구할 때 X2가 필요로 한 그런 마르코프 체인의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DDIM은 뭐냐면 X2를 구할 때 X1도 X1과 함께 X0가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마르코프 체인의 특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논 마르코프라고 이제 말을 해요. DDIM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DDIM은 DDPM에서 그 마르코프 체인에 의해서 저렇게 하니까 저러다 보니 인퍼런스를 할 때 아까 있었던 인퍼런스를 할 때 t가 만약에 1000이라면은 1000부터 x0 구할 때 0까지 1000번을 인퍼런스를 해야 이미지가 나와요. 그렇게 되니까 너무 느리니까 우리는 이게 바로 이제 마르코프에 의해서 마르코프란 성질에 의해서 그런 것 같으니 이걸 깨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2를 구할 때 x0가 주어져야만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이제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이때 DDIM의 포워드는 동일합니다. DDPM과 동일해요. 왜냐면 그냥 노이즈 입히는 거니까 이거 뭐 달라질 게 없죠. 왜냐면 DDIM은 인퍼런스를 개선하자는 거니까 인퍼런스는 리버스 프로세스고 그래서 리버스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거니까 포워드는 당연하게 동일하겠죠. 그래서 리버스는 저렇게 표현해요. 아, 갑자기 또 다시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이제 해볼 거예요. 해볼 건데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 아니, 어렵죠. 어려운데 저도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어요. 강의 준비할 때 진짜 많이 어려웠어요. DDPM의 XT-1은 저런색 파란색 줄과 초록색 줄로 더해졌어요. 근데 저거 이거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아까 이제 XT-1을 분포로 나타냈잖아요. 어떤 뮤랑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래서 저거는 결국 뮤랑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엡실론 곱해진 거 더해진 거죠. 이거 그 리퍼러메테이션 트리. 이것처럼 결국 DDIM도 어떤 뮤랑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해가지고 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저 뮤가 왜 저렇게 됐는지를 구하면 되겠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왜 저렇게 됐는지를 구하면 될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F 세타 XT라고 써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설명할게요. 질문은 아직 없네요. 그래서 저 F 세타 XT가 뭐냐?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DDIM은 바로 이전 어떤 X3가 있을 때 X2만 필요한 게 아니라 X0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저 F 세타 XT는 어떠한 노이즈 낀 XT가 들어왔을 때 X0를 예측하는 거예요. 네, 조금 다르죠, 방식이. 그래서 그 X0를 예측하는 거고 그 X0에 의한 수식으로 뭐 저런 식으로 XT-1이 표현되더라라는 건데 사실 결국 보면 어떻게 하면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DDPM 할 때 요 수식 익숙하셔야 될 텐데 기억이 나셔야 될 텐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DDPM에서 리버스 과정을 구할 때 있어서 어떤 뮤랑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하고 그 뮤에다가 그 우리 그 저 X0를 XT로 표현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넣었었어요. 그쵸?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XT를 X0로 바꿔가지고 넣어보세요. 혹은 다음과 같은 식도 가능합니다. 네네. 저기 지금 F세타라는 건요, XT라는 현재 시점에 노이즈 벡터가 들어갔을 때
X라는 것을 그러니까 X1을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맞을까요? 제가 이해한 게? F세타 XT요? 네. XT라는 노이즈 낀 이미지가 네트워크에 들어갔을 들어갔을 때 때 X0라는 이미지, 네. 원본 이미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원본 이미지를 예측하는데 저희가 X라는 게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혹시 그, 그 로스를 구하나요? 그 X1과 갖고 있는 원본 X1과 지금 예측한 X1에 대해서 로스를 또 구하나요? 아니요. 그렇게 굳이 구하지는 않고 있긴 어,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했어요. 네. 아니, 그리고 혹시 헷갈려 하실까봐 아마 이제 실수하신 것 같은데, 저 XT는 이미지로부터 노이즈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 벡터는 아니고 이미지랑 레졸루션이 동일한 이미지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어떤 뭐 레이턴트 피처 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랑 사이즈가 동일해요. 간이나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어떤 Z가 그 가우시안 벡터 같은 거였죠. 네. 그렇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수식 전개를 보면은 첫 번째 줄 저거는 뭐냐면요, 그냥 forward 프로세스 나타낸 거예요. 그냥 forward 프로세스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이제 풀리는데, 그 풀리는 증명 과정이 바로 밑에 있는 초록색 박스에 의해서 라고 이제 말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렇게 어떻게 풀렸느냐를 약간 좀 쉬운 해석으로 조금 다가가 보자면, 결국 xt-1은 우리 x0로부터 어떠한 노이즈들을 더해가지고 xt-1이 나온 거죠. 그래서 위에 첫 번째 수식 줄이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수식 줄은 내가 어떠한 노이즈 엡실론에다가 그 어떠한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예요. 좀 동일해요. 그냥 x0에 어떠한 상수값 곱하고, 그리고 어떠한 노이즈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곱해진 거예요. 근데 저렇게만 곱해가지고 끝내버리면 안 되죠. 왜냐면 베리언스 우리 1로 유지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베리언스 1로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것들을 다 제곱해서 이제 표현해 보시면 결국 저거 다 1이거든요. 그 1을 만들기 위해서 저 루트 안에 저 엡실론 제곱 t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저 중간에 있는 엡실론 t를 예측하면 될 거고, 원래 DDPM에서 했듯이 예측하면 될 거고, 그러면 저 x0는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PT에 표현했나? 안 했군요. 깜빡하고 안 했네. 그럼 저 x0 어떻게 예측하느냐? 우리 x0 지금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그 xt는 x0와 어떤 엡실론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x0는 결국에는 그 저 포워드 프로세스를 옆으로 넘기고 하면 x0는 xt의 어떠한 수식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xt라는 이미지를 네트워크에 넣어가지고 나오면 되겠죠. 여기서 보면 이제 저 빨간색 줄로 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이제 없앴는데 0으로 보내버렸는데, 저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실제 DDIM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어쨌든 이거는 마르코프 체인 형식을 끊어버렸고,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0으로 보내버립니다. 즉 원래 DDPM에서는 리버스 프로세스를 할 때 뮤랑 그리고 어떠한 노이즈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곱하는 과정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노이즈로부터. 근데 우리는 원래 그 DDPM에서 했었던 리버스 과정 할 때 더하는 그 노이즈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시그마 t를 없애버립니다. 저때 시그마 t는 지금 파란색 박스처럼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그 시그마 t를 0으로 보내버려서 디터미니스틱하게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스텝을 지금 보면 밑에 그림처럼 사실 처음부터 이제 원래 DDPM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했어야 됐어요. x0까지 총 1000번을 했어야 되는데, 저거를 0으로 만들어주고 하는, 그리고 x0를 예측하는 덕분에 선에서 뭐 예를 들면 950에서 바로 900에서 850 이런 식으로 스텝들을 건너뛰면서 인퍼런스를 해도 이미지가 이제 잘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DDPM이 1000번을 할 때 DDIM은 뭐 100번만 하거나 50번만 하거나 20번만 해도 충분히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논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에 이제 DDIM을 볼 때 헷갈렸던 게 XT에서 X0를 예측하는 과정을 학습하게 되면 인퍼런스에서도 어떤 XT가 주어졌을 때 바로 X0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디를 잘못 생각한? 그러니까 XT로부터 X0를 예측하는 건 동일해요. 근데 그 노이즈 낀 어쨌든 라지 XT에서 X0를 예측하는 거랑 T를 예를 들게요. T 예를 들어 1000이라고 할게요.
x1000에서 x0 예측 가능해요. x500에서 x0 예측하는 거 가능합니다. x100에서 x0 예측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x1000에서 x0 예측한 어떠한 이미지랑 x500에서 x0 예측한 이미지랑은 굉장히 퀄리티가 좀 다르겠죠. 아무리 수직 전개를 해도. 그리고 DDIM이 한 방에 x1000에서 x1000이 가는 게 아니고 스텝을 몇 번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에서 950, 950에서 900. 즉 950과 1000 정도의 어떠한 스텝들의 x0 예측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더 뛰어가지고 하는 거고 950에서 예측했던 x0를 또 이제 이용해서 다시 900으로 또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x 라지 t, x1000에서 한 방에 x0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인퍼런스 한 번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그냥 조금 건너뛸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여기 DDIM에서 그 해결하려고 했던 게 인퍼런스 할 때 스텝을 이렇게 계속 건너뛰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근데 이제 좀 학습을 하다 보면은 어그멘테이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1번 이미지를 가지고 뭐 101번이랑 매칭을 해서 뭐 학습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한 50번 때쯤 해서 뭐 150번 때쯤이랑 학습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학습을 한다거나 그런 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차피 인퍼런스는 XT의 최종적인 그 퓨어한 그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오는 거니까 혹시 이런 어그멘테이션이 효과가 크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드는데, 혹시 이런 생각이 맞는 생각일지 아니면 그냥 어그멘테이션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질문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어그멘테이션이 그 이미지의 어그멘테이션, 뭐 예를 들면 랜덤 크롭 같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어그멘테이션을 할 때 사실은 저희가 뭐 어쨌든 그 백프롭을 하는 그냥 형태를 다양하게 하면 그냥 저는 어그멘테이션이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 x0부터 이제 t까지 이제 올라갈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DDIM의 메커니즘을 제가 바르게 이해했다면 뭐 100단위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학습을 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0번째 있었던 이미지를 뭐 100번 그 노이즈를 시킨 거랑 매칭을 시켜서 학습을 한 번 시키고, 네. 그리고 101번째 있던 거랑 1번째 있던 거랑 101번째 있던 것도 똑같이 100스텝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 학습할 때 말하는 거죠? 네네, 학습할 때. 학습할 때는 어떤 임의의 XT를 넣어가지고 네네. 이제 XT는 이제 랜덤하게 샘플링 되겠죠. 뭐 네네. 1부터 1000까지 각 숫자에 뭐 첫 번째 이터레이션은 5, 두 번째 이터레이션은 뭐 1700, 네. 세 번째에서는 뭐 1700은 아니죠. 뭐 700. 그리고 네. 세 번째에서는 뭐 5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랜덤하게 돼서 그 만들어진 랜덤한 T로부터 나온 XT는 포워드 프로세스로 구할 거고, 그 XT를 네트워크에 넣어가지고 이제 나온 이제 이제 엡실론은 똑같이 예측하는 건 동일하니까 그 엡실론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x1이랑 x101 이거를 매칭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되려나요? 그러니까 XT부터 어차피 0번째로 올라오는 거는 뭐 예를 들면 1000개가 있었으면 그냥 900, 800 이렇게 700, 600, 500, 400 이렇게 쭉쭉쭉 넘어올 텐데, 인퍼런스 할 때. 인퍼런스 할 네. 때. 근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스케줄링 상에서 네네. 그 디스트리뷰션의 분포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900끼리 비슷하고 800끼리 비슷할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뭐 예를 들면 50번쯤에서 랜덤하게 그냥 샘플링 해가지고 학습을 한 그 점핑을 하는 게 그 인퍼런스 할 때 도움이 안 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퍼런스 할 때 도움이 안 되면 어떡하지? 네.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사실 저- 끝나고 나서 뭔가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 예, 같은데, 저- 뭐 일단은 수식에 의해서 나온 디퓨전 프로세스를 그냥 네트워크에 넣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됐다고요? 오, 감사합니다. 답변 좀. 혹시 질문이 트레이닝을 할 때는 결국 x0부터 뭐 x1, x 점점점 해서 xt-1, xt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혹시 맞으실까요?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학습을 진행했을 때 인퍼런스 할 때는 x0부터 x100까지 점핑을 하고 x100부터 x200까지 점핑을 하고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트레이닝 할 때는 스텝 단계로 갔기 때문에 어그멘테이션의 효과를 줬는데 인퍼런스 할 때는 그렇게 이제 스텝을 많이 뛰게 되니까 이제 좀 그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혹시 맞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할 때는 X0부터 단계별로 가게 되잖아요. 그쵸? 랜덤한 t를 샘플링해서 네네네. 가겠죠? 네. 네, 그래서 그 XT까지의 시점까지 이제 트레이닝을 반복을 하는 건데, 아, 학습은 근데 1000번을 하는 건 아니에요? 0에서 1000까지의 숫자를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뭐 50만 이터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어떠한 임의의 XT가 들어왔을 때 정확한 앱실론을 예측하는 게 디퓨전 네트워크의 역할이겠죠? 엡실론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트레이닝 해가지고서 러너블하게 그걸 접근을 해서 그거를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잖아요, 엡실론을. 네. 근데 이제 인퍼런스를 할 때는 이게 지금 뛴다는 거잖아요, 그 그쵸? 스텝 뭐 단계로. T가 이제 1000에서부터 시작하겠죠? 근데 네. 이제 1000에서 999, 998, 997 이게 아니고 1000에서 뭐 999, 950, 900, 850 뭐 이런 식으로 뛰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확 뛰게 될 경우에는 이제 뭔가 여기서는 그 트레이닝을 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랜덤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했는데 그 네네. 인퍼런스를 할 때는 그렇게 뛰기 때문에 오히려 네. 효과가 더 떨어지지 않게 될까라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이거예요? 안 떨어집니다. 아, 그거는 네. 네네네. 질문 저기. 감사합니다. 저 질문은 결론적으로 DDIM과 DDPM을 비교를 했을 때, 예를 들면 DDIM 같은 경우에 전체 1000스텝을 50번씩 가게 되면 결국에는 200번이면 가는 거잖아요. 네. 20번이면 가는 건가? 20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네. 20번이면 DDPM을 그냥 T를 그냥 20번으로 하고 노이즈 스케일링을 리니어로 해가지고 되게 빠르게 노이즈 시키는 것과 DDIM 자체의 어떤 저 세타를 X0를 XT에 이미의 T, 스몰 T를 어떤 X0로 보내주는 어떤 함수 F를 네트워크로 만들어주는 모델과 그 두 개를 비교한 어떤 실험 결과나 아니면 어떤 임피리컬한 에비던스가 있나요? 이게 제가 이해한 건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DDPM에서 스텝 T가 굉장히 크니까 1000인데 그걸 애초에 작게 해버려서 예. 하면 어떠냐 이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이렇게 그게 논문에 있는데 제가 뺐어요. 뺐는데 예. 그렇게 하면 DDPM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성능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T가 작게 하면 예를 들면 100으로 할게요. 100으로 하고 이제 노이즈는 똑같이 0.0001에서 뭐 0.02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동일하게 할 텐데 그러면 X0랑 X1이랑 굉장히 차이가 크겠죠? 이전에 있던 것에 비하면 그리고 X1과 X2도 굉장히 차이가 클 거고요. 그런 식으로 사실 디퓨전 자체가 원래 노이즈를 조금씩 먹이면서 가우시안 노이즈로 이제 가는 건데 그렇게 한 방에 팍팍 크게 먹이다 보면 불안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유넷이 어떠한 이미지 XT가 들어왔을 때 스텝이 작아져 버리면은 얘가 얼마만큼의 노이즈가 그러니까 서메이션 됐는지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져 가지고 학습이 설령 다 됐다 한들 다 된 게 엡실론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건 아니에요. 뭐 이터레이션이 다 끝나서 다 됐다 한들 애초에 어떤 스텝 T가 작다 보니까 노이즈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리버스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DDPM의 스텝을 줄여가지고 하면은 성능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거 비교한 거는 DDIM 논문에 있기는 해요. IM에 있기는 한데 그거를 이제 뺐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후에 저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이 이제 디퓨전 논문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실 텐데 아마 그분이 DDPM과 DDIM을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디퓨전을 굉장히 잘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할 거기 때문에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이게 타임 포인트 T랑 상관없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동작하도록 돼. 그러니까 타임 T와 관계없이 뉴럴 네트워크가 동작한다고요? 타임 T가 이제 컨디션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나요? 네네. 타임 T가 그러니까 T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랜덤 샘플링에서 뭐 7이 나왔어요. 네. 그럼 7이 플리 커넥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인베딩된 벡터로 나올 겁니다. 그 인베딩된 벡터와 우리가 이미 이제 X0 뭐 혹은 뭐 XT 그런 것들이 유넷에 같이 들어가는데
이때 그 타임 t의 인베딩은 유넷에서 뭐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어텐션, 그 셀프 어텐션이나 크로스 어텐션 같은 걸로 아마 들어가서 어쨌든 타임 t가 함께 들어가긴 합니다. 아, 그건 네. 몰라서 질문 드렸는데 저기 뉴럴 네트워크 안에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미지 XT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t도 들어가긴 합니다. 같이 들어간다. 네, 아, 네, 네, t도 감사합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제가 너무 설명을 이걸 삭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T에 따라서 반영되는 정도도 달라지네. 그 로스에 반영되는 정도도 달라지는 거. 반영되는 정도라는 게 그 T와 그 0과의 이제 0과 T가 거리가 멀면은 뭐 좀 더 로스를 작게 반영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볼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볼 수는 있고 사실 그런 논문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 논문들이 존재를 하는데 제가 레퍼로는 달진 않았네요. 아마 뭐 이후에 강의해 주시는 분께서 하지 않을까. 이걸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부담을 주는 건 뭐 주면 좋겠죠. 저도 들어야 돼서. 뭐 질문이 온라인에 있네요. 제가 답변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최영진님 건 했고 조현진님께서 그럼 혹시 스텝을 몇 번 뜰지는 실험적으로 결정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석호님께서 DDPM에서는 건너뛰면서 인퍼런스 하면 결과가 안 나오는데 DDIM에서는 건너뛰면서 인퍼런스 하면서 결과가 왜 잘 나오나요? 수직만 생각을 X로 가다가 XT만을 돌아가고 곧바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즉 왜 건너뛰는 게 가능하냐면은 DDPM은 마르코프 체인을 가정하고 해요. 그러니까 즉 X3는 X2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DDIM은 그 체인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즉 바로 이전 스텝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X0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X0에 의해서 X3를 갈 수 있고 X2도 X0에 의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임의의 어떤 X5에서 X0 가는 어떻게 뛰는 거 그게 가능한 거죠. DDPM에서는 마르코프 체인에 의해서 X5에서 반드시 X4를 가야만 하죠. 그래야 X3를 구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DDIM에서는 그러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그걸 끊어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님께서 논문 제목에서 임플리시트의 의미는 임플리시 덴시티 모델이고 F세타 XT가 임플리시트 하다는 거죠. XT, X0가 임플리시트 하다는 거냐? 그러니까 논문이 디노이징 임플리시트 뭐 프로세스인데 이게 결국 우리가 하는 저걸 제가 잘못 썼네. F세타 XT 그러니까 X0를 예측하는 저게 임플리시트 하다는 거냐? 네, 그렇다라고 뭐 해석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임진규님께서 DDPM의 식 자체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트레이닝 할 때와 인퍼런스 할 때 T를 랜덤하게 샘플링하고 원본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들어가고 하는지를 예시를 들어주셔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PPT 없으면 이게 좀 힘듭니다. 사실 이게 제가 펜을 쓸 수 있으면 사실 펜을 그리면서 할 수 있는데 PPT에 만들지 않으면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미지로 표현을 한 게 있으려나? 아마 제가 PPT가 너무 많아서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X0로부터 어떤 임의의 XT, 지금 라지 T는 노이즈일 거고요. 임의의 중간에 있는 뭐 스몰 T는 포워드 프로세스에 의해서 구할 겁니다. 그냥 수식에 의해서. 그렇죠? 그냥 한 줄로 구할 수 있죠. 그렇게 구해진 임의의 가운데 있는 어떤 XT를 유넷의 네트워크에 그 XT와 그리고 그 XT를 구할 때 사용했던 그 타임 스텝 T를 함께 인풋으로 넣어주면은 유넷에 나오는 아웃풋은 그 XT가 원본 X0로부터 얼마만큼의 노이즈를 더해줬는지 노이즈를 예측합니다. 아웃풋으로 그 노이즈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 노이즈 사이즈는 이미지에 그 노이즈를 서메이션 해주는 게 동일하다 했으니까 크기가 그래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노이즈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사이즈와 동일한 어떠한 그 값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뭐 답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김태형님께서 이제 DDIM에서 X1000에서 X1000으로 추론하는 거랑 X50에 X0로 추론하는 비교했을 때 퀄리티는 X50에서 X0가 더 좋다고 했는데 노이즈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이미지 퀄리티 관점에서는 다르지만 디노이징 정도는 비슷하다? 안 비슷하지 않을까요? X1000은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끼내고 X50은 노이즈가 적게 끼는데 그러면 디노이징 할 때 빼주는 노이즈 자체의 값은 굉장히 차이가 클 거기 때문에 제가 질문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디노이징의 정도가
비슷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혹시 제가 답변하는 것 중에 잘못된 게 있거나 혹은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은 편하게 온라인으로 채팅을 주시거나 오프라인에서 그냥 말씀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이제 모두가 더 도움이 받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 주셨던 그 프로그레시브 겐 생각하면서 좀 떠올려 봤는데요. 네네. 콜스한 정보를 만약에 좀 잘 표현 못했으면 뒤에 가서 파인한 거에서도 표현 못한다가 이제 그 한계였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보여주셨던 케이스들은 전부 다 잘 된 케이스인데 만약에 어떤 특정 T 타입 포인트에서 지워줘야 되는 노이즈를 잘 못 지워줬을 때 뒤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도 좀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 노이즈 자체가 굉장히 우리 되게 작게 설정해 놨잖아요. 4타임스, t에 따라서. 그래서 그 영향이 엄청나게 클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와 비슷하게 하나 논문을 소개를 하자면, 제 논문 아니고요. 네이버도 아닌데, 엔비디아에서 eDiff라는 텍스트 이미지 모델이 공개가 됐었는데, 그분들께서는 이제 타임 스텝마다 이제 프로그레시브 간이나 스타일 간이 코어스한 미드한 파이널 스타일 이렇게 나눈 것처럼 얘네도 이제 스텝에서 디노이징 할 때 디노이징 하는 어떠한 요 각각의 요 스텝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그 세 부분이 얘는 코어스, 얘는 미들, 얘는 파인한 정보들을 이제 배우게 된다. 네트워크에서.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아마 이런 쪽으로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그 eDiff라는 어떤 그 엔비디아의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그런 좋을 것 것들이랑은 같네요. 좀 다르게 네. 디퓨저는 어떤 타임 포인트 T에 디펜던트한 뭔가 펑션은 아닐 거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디퓨전이 타임 어떤 T에 특정 스몰 T에 디펜던트한 기능을 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건 아니다라고. 왜냐면 어떤 특정 타임 포인트 T에서 해줘야 되는 거를 뒤에서도 커버가 되는지가 약간 궁금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디노이징 할 때 잘못 디노이징 해버리면 뒤에서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거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학습을 통해서 사실 디노이징 하는 걸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사실 뭐 제가 함부로 확답드리긴 어렵지만, 네. 엄청나게 성능에 큰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프로그레시브 간에서도, 스타일 간에서 말한 거죠. 프로그레시브 간에서의 말하는 그런 문제점은 사실 사람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거나 혹은 측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빨 모양은 죄다 정면 바라보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사람들한테 그 사진 한 열 몇 장 줘가지고 잘못된 사진 고르세요 하면 아무도 못 고를 것 같거든요. 굉장히 세세한 어떤 문제일 거기 때문에 디퓨전에서는 어느 정도로 작용이 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경우에 X0, 아까 그러니까 X1000에서 X0 추론한 거랑 X50에서 X0 추론한 거랑 X0를 비교할 때, 이게 제가 질문을 제대로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X0가 굉장히 차이는 클 것 같긴 합니다. 노이즈가 많이 낀 애로부터 X0 예측한 거랑, 노이즈가 조금 덜 낀 X50로부터 X0를 예측하는 거랑,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좀 잘못 이해했다면, 이거 뭐 메일도 있으니까 메일로 편하게 물어보시거나, 뭐 줌을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답변을 잘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DDPM과 DDIM을 우리는 했고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디퓨전을 연구했을 필요도 없고 하시는 분 그냥 활용하겠다 하면은 그냥 이 세 줄을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포워드는 저렇게 되고 로스는 저렇게 되고 근데 DDIM이랑 DDPM은 포워드랑 로스는 동일해요. 그냥 인퍼런스 할 때 그러니까 리버스 프로세스를 할 때 과정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수식으로 전개가 되니 그냥 이거 외워서 쓰면 되겠죠. 뭐 질문이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갈게요. 사실 2시간을 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논문 2개 남았어요. 지금 DDPM이랑 DDIM에 의해서 디퓨전이 어떤 식으로 디퓨전이 뭔지와 그리고 DDPM과 DDIM에서는 그 디퓨전을 어떻게 네트워크에 학습을 해서 로스를 계산하고 인퍼런스를 어떻게 했는지를 배웠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그 디퓨전 모델이 이제 간을 이제 이기는 그런 논문으로 이제 뉴리스 2021에 나왔던 논문입니다. 가이디드 디퓨전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아요. 저희 팀에서는 이게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잠깐만요. 질문이 DDPM 모델에서는 유넷 구조로 디퓨전 프로세스를 만들고
같은 유넷 구조로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해서 노이즈를 예측하는 네트워크가 총 2개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진짜 많이 헷갈려요. 이게 사실 수식으로는 내가 이해를 해도 네트워크로 막 잘라가면 진짜 어려운데요. 제가 첫 번째 장에 레퍼런스로 Annotated Diffusion이라고 해가지고 허깅 페이스가 만든 거랑 랩 ML인가? 뭐 거기서 만든 2개의 링크를 제가 공유를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질문을 예상을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구현 쪽으로 이런 질문이 나올까봐. 그 구현이 라인 바이 라인으로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답을 하자면 네트워크는 한 개예요. 유넷이라는 그 네트워크의 역할은 오로지 어떤 임의의 XT, 노이즈가 낀 이미지죠. 그게 들어왔을 때 노이즈를 예측하는 그런 네트워크이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디퓨전 프로세스, 그러니까 포워딩 프로세스, 그러니까 노이즈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는 그냥 수학 수식에 의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냥 파이썬 코드 한 줄로.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필요 없는 과정인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 그래서 네트워크는 한 개만 필요하다. 노이즈를 예측하는 네트워크 한 개만 필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가이디드 디퓨전이라고 해서 디퓨전을 어떤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에 활용을 하는데 이제 좀 이겼나? 뭐 그 굉장히 좋았던 그런 논문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일단 대강 요약을 하자면 아키텍처적으로 좀 향상시킨 거, 그리고 아키텍처는 뭐냐면 DDPM과 DDIM은 굉장히 간단한 어떤 유넷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유넷 구조인데 어텐션에서 헤드를 여러 개 늘리는 멀티 헤드 어텐션이랑 그리고 그 어텐션은 한 레졸루션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레졸루션에서 하도록 하는 멀티 레졸루션 어텐션, 이렇게 논문에서 부른지는 모르겠어요. 멀티 레졸루션 어텐션이라고 부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랑, 그리고 컨디션을 반영할 때 있어서 어댑티브 그룹 노멀리제이션을 활용한 것,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자세히 궁금해 하시는 분은 사실 논문을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트렁케이션 트릭이라고 해서 사실 앞전에 간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 스타일간이랑 빅간에서 그 트렁케이션 트릭을 강의를 했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랩업을 할 거예요. 어쨌든 그런 어떤 트렁케이션 트릭, 그러니까 피델리티는 이미지의 성능, 그러니까 퀄리티를 말을 하고요. 다이버시티는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어냈는지를 말을 하는데 이 둘 간이 사실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조절해주는 걸 트렁케이션 트릭이라고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논문에서는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멀티헤드 어텐션이랑 멀티 레졸루션 어텐션은 여기서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걸 다루기 시작하면 셀프 어텐션도 다뤄야 되고 그리고 크로스 어텐션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강의는 디퓨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복잡해지고 아마 그것들은 뭐 이후에 강의하시는 분이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마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어댑티브 그룹 노멀리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컨디션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거 강의를 들으시는 그 전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그림이 익숙할 겁니다. 어댑티브 인스턴스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X라는 피처 맵을 노멀리제이션 하고 그리고 다시 디노멀리제이션, 그러니까 즉 스케일링 팩터랑 바이어스 팩터를 곱하고 더할 때 있어서 그 스케일링 팩터 Y를 구할 때 어떤 W라는 컨디션에서 MLP 태워가지고 구해가지고 뭐 저렇게 했죠. 그때 요 노멀리제이션 하는 요거를 인스턴스 놈을 활용하면 A다-in, 그리고 이 노멀리제이션을 그룹 노멀리제이션을 활용하면 뭐 어댑티브 그룹 놈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아까의 노멀리제이션은 뭐 당연히 알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룹 놈에 있는 페이퍼를 그냥 가져온 거예요. 배치 놈은 그냥 배치 단위로 그 배치, 그러니까 파이터치 코드로 표현하면 저렇게 되겠죠. 저 디멘전, 텐서플로에는 아마 엑시스라고 하는 그 축이 배치 축으로 해가지고 민이랑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하는 거고,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은 채널, 헤이트, 위드 그쪽을 다 해가지고 구하는 거고, 인스턴스 노멀리제이션은 헤이트랑 위드 그 피처 사이즈 그걸 방향으로 해가지고 구하는 거고, 그룹 놈은 이제 그 헤이트, 위드는 다 고려를 하는데 이제 채널 쪽을 어떤 정해진 그룹, 이게 사람이 정합니다. 그 그룹에 의해서 민이랑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질문이 들어왔는데 발표랑 좀 먼 질문일 수 있는데 왜 스타일간 계열의 유산이 왜 이후 생성 모델로 이어지지 않을 걸까요? 퓨리에를 적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미지 도메인에서는 유효할 텐데 이거는 디퓨전 질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스타일간류들이 유명했어요. 유명하고 그 이후에
프리에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왜 없냐 뭐 이런 질문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스타일간 3가 사실 프리의 특징을 이용하거나 혹은 칩스라는 논문이랑 그리고 투하드 어쩌고 하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프리의 피처 같은 그런 특징들을 활용해서 이제 스타일간을 조금 변형한 논문들도 있다는 존재는 하기는 합니다. 혹시 뭐 스타일간 4가 왜 안 나오냐라고 뭐 만약 그런 질문이라면 그 스타일간이랑 프로그레시브 간의 저자가 테로카라스, 제가 이제 기억하라고 했던 그 저자가 디퓨전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아마 간류는 그분께서 더 이상 안 하지 않을까. 그분이 원래 텐서플로우에 썼는데 이제 파이토치로 돌아선 것처럼 간에서 디퓨전으로 돌아서셨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일간 4는 절대 안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고 네, 그룹nom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트렁케이션 트릭을 다시 한번 랩업을 하려고 가져왔어요. 전 강의에서. 빅간의 트렁케이션 트릭은 학습은 가우시안으로 하고 인퍼런스를 할 때 어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잘라가지고 끝단에 그 조그마한 값들 다 잘라가지고 트렁케이티드 가우시안 노멀리제이션을 인풋으로 넣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얼마나 자르느냐에 따라서 피델리티가 높아지는 대신 다이버시티가 적거나 혹은 피델리티가 낮아지는 대신 다이버시티가 높아지거나 하는 식을 조절할 수 있고 스타일간 같은 경우에는 인풋으로 들어가는 그 W라고 하는 거를 얘네는 뭐 트렁케이티드 그런 트릭이 아니라 한 4천여 개 뽑은 다음에 4천여 개를 평균 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새로운 W를 샘플링 해가지고 그것들의 어떤 리니어 콤비네이션 같은 걸 활용을 해서 하면은 그 어떤 웨이트, fee에 의해서 이 값에 의해서 다이버시티가 적은 대신 지금 가운데죠. 이미지 퀄이 높아지거나 혹은 다이버시티가 있는 대신 이미지 퀄이 조금은 떨어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분들께서 FID를 계산할 때 있어서 FID는 이제 간의 성능 측정을 하는 그런 매트릭입니다. FID를 하는 데 있어서 저 B를 1로 하는 게 아닌 0.7로 하면 그 FID가 낮아지고 좋아지더라 하는 것을 말한 걸 각각의 트렁케이션 트릭이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디퓨전에도 트렁케이션 트릭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당연히 존재한 게 아니라 이분들께서 제안을 한 거죠. 얘네도 이 트렁케이션 트릭으로 디퓨전에서 뭔가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다면 다이버시티랑 피델리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 그 수식이 저거예요. 이게 수식이 나왔는데 네 설명을 해야 할 텐데 잠깐 물 마시고 시작할게요. 잠깐 머리만 조금 식히세요. 저 수식도 전개해야 되거든요. 하겠습니다. 일단 저 수식이 어떻게 나왔느냐. 결국 저 수식 설명 안 할게요. 저 수식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럼 밑에부터 볼게요. 이 노트 빨간색. 요건 이제 증명 과정을 담은 거예요. 항상 그랬지만 어떤 Y, 그러니까 클래스 레이블이죠. 어떤 레이블이에요. 뭐 개나 호랑이나 사자 뭐 이런 것들, 고양이 등등. 그런 레이블과 함께 어떤 노이즈 낀 xt 플러스 1이 들어왔을 때 디노이징 된 xt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의 분포로 표현이 될 수 있다. 즉 저거 해석하면 오른쪽부터 xt, 노이즈 낀 이미지로부터 y를 구해요. 어떤 레이블을 구하죠. 그 레이블을 구한 분포와 그리고 xt 플러스 1, 노이즈 낀 이미지에서 디노이징 된 xt 이 두 분포 간의 어떤 곱으로 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z는 저 옆에 있는 두 분포 있죠? 저 두 가지 분포를 PDF, 그러니까 아까 말한 probability density 펑션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상수라고 보시면 되고 굳이 크게 고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얘 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직관적으로 어떤 조건과 어떤 컨디션과 어떤 노이즈 낀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디노이징 된 이미지는 그냥 컨디션 없이 노이즈 낀 이미지 주고 디노이징 된 애랑 그리고 그 디노이징 된 애를 정확한 레이블 어떤 y를 뽑아내기 위한 어떤 분포 간의 곱, 그러니까 비례하는 거죠. 결국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자고요. 어떤 노이즈 낀 xt 플러스 1에서 xt를 구하는 분포는 어떤 뮤랑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이루어진 분포죠. 그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했던 저 오른쪽 보면
PDF 펑션 있잖아요. 저 펑션에다 로그 취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죠. 저도 사실 이걸 로그 취하라고 하면은 어려워요. 네.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저 PDF 펑션 그냥 수식에 의해서. 그리고 XT가 주어졌을 때 어떤 Y 레이블을 받는 어떤 로그 probability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은 바로 저 테일러 급수를 활용한 거예요. 즉 A가 이때는 어떠한 뮤라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 probability 요 펑션을 approximate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죠? approximate? 근사는? 근사. 예, 근사하는 겁니다. 네. 근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저 수식에 의해서 똑같이 어떠한 요 분포가 뮤라는 어떤 중심으로 있는 어떤 함수값 플러스 그리고 이거의 그라디언트죠. 지금 F'A가 저 X 뮤라는 중심으로부터의 어떤 그라디언트와 X 빼기 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거는 그냥 얘는 상수니까 왜냐면 뮤라는 중심값의 값이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G는 저 지금 그라디언트를 G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되고 그렇게 되면 요 두 probability 펑션의 곱은 우리가 구한 이것들을 곱셈해서 전개를 하면 되겠죠. 이거는 조금 간단합니다. 전개를 하면 저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저 지금 파란 박스에 있는 거를 보시면 여기를 보면 xt 플러스 1이 주어졌을 때 xt는 뮤랑 어떤 베리언스 요 시그마로 이루어진 분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요 로그 프로베빌리티를 풀면 x의 뮤 뺀 거랑 이제 어떤 그 시그마의 역을 이제 곱한 거랑 이제 동일하게 되죠. 그래서 저것도 전개해서 보면 저런 꼴로 풀 수가 있고 그렇다라면은 이 두 분포의 곱, 저 이제 xt 플러스 1이 주어졌을 때 xt와 그 xt가 주어졌을 때 y가 나타내는 그 두 분포의 곱은 저 파란 박스로 표현이 되고 저 파란 박스에서 그러면 평균이 되는 거는 뮤 플러스 시그마의 그라디언트 요거 곱한 게 될 거고 당연히 분사는 저 시그마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디노이징을 잘하게 하는 그 분포는 결국 원래의 평균과 원래 XT를 나타내는 요 XT로 가는 요 분포의 평균의 그라디언트를 어떠한 이제 저 시그마 분산이죠. 분산을 곱하고 해서 하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해서 저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앞에 있는 S는 그냥 웨이트예요. 웨이트. 이렇게 해서 수식 전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직관적인 의미로 좀 보자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 XT에서 XT-1로 어떤 노이즈를 빼는 과정이에요. 이제까지. 우리 디퓨전은 이제까지. 그래서 XT에서 어떤 엡실론을 우리 벡터로 보자면은 저 엡실론을 빼는 벡터의 방향은 저 방향이 될 거예요. XT-1 저쪽 방향이 될 텐데 우리가 어떠한 그라디언트 벡터를 더해요. 즉 저거 뭐냐면 XT라는 노이즈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어떤 클래스 레이블로 갈 수 있게 하는 어떠한 변화량인 거죠. 그 값에 의한 그 방향 벡터가 될 거죠. 그 방향 벡터를 저기다가 더합니다. 더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벡터의 덧셈에 의해서 이 XT-1로 가던 게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쵸? 오른쪽으로 갈 거고 그럼 저 S의 의미는 뭐냐? 이 S를 만약에 곱해가지고 더해요. 그리고 그 S가 1부터 10까지 굉장히 크게 하면 당연히 더 강하게 옮겨지겠죠? 더 강하게 옮겨지는 건 뭐냐? XT가 주어졌을 때 디노이징 할 때 있어서 저 레이블이 되게끔 디노이징이 되겠죠? 예를 들어 그 레이블이 여우인가? 웰시코기라고 하네요. 웰시코기라고 하는 레이블이라고 한다면 그 웰시코기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웰시코기만 만들 수 있도록 뭐 이제 이미지를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웰시코기의 특징은 잘 나타내는 반면에 다이버스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경이 좀 다양하게 있거나 하는 식의 다이버스가 있지 않은 반면에 근데 저 웨이트를 줄이면은 당연히 다이버스가 있는 대신에 피델리티는 그러니까 퀄리티는 조금 낮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관적인 의미의 해석은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냥 네, 그렇게 되게 될 거고 그 다음이 일단 질문은 없네요. 그 다음이 이제 디퓨전이랑 간이랑 합쳐진 이제 마지막 논문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서 이제 냈던 ICLR 202의 스팟라이트가 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간단해요. 이게 아마 그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제가 앞서 있었던 강의를 봤었는데 채팅에 제가 답변을 못했는데 디퓨전이랑 간이랑 뭐 합친 거 있냐라고 뭐 그런 채팅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답변을 못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그 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외에도 뭐 다른 논문들이 있지만 일단은 이 논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론 아마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포워드는 알아요. 이거 포워드는 그대로 해요. 포워드는 그대로 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리버스 과정, 이것도 동일하죠. 뮤랑 스탠다드 디비전 우리 잘 구했잖아요. 수식 전개에 의해서 저렇게 표현됐었다는 거 기억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X0 이미지가 있어요. 이걸 포워드 프로세스로 어떤 노이즈가 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간이랑 합친다 했잖아요. 이거를 제너레이터한테 넣어요. 제너레이터한테 넣어서 뭐 어떻게 하냐면은 이 XT, 노이즈 낀 XT를 제너레이터,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죠. 그런 애로부터 넣어서 그럼 뭘 생성하냐? X0, 그러니까 원본 이미지 X0를 생성합니다. 즉, 기존에는 DDIM 같은 경우에서는 그 X0라는 것을 수학적 수식에 의해서 뭐 예측하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 X0를 직접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너레이터. 이렇게 된다면은 DDIM에서 몇 번 건너떴잖아요. 1000에서 950, 900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한 방에 X0로 갈 수가 있겠죠.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그러한 X0를 예측하는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고, 그리고 그럼 디스크메이터는 뭐냐? 이 예측한 X0를 다시 리버스 과정을 거쳐서 그쵸? 저 XT 프라임을 만들게 되고, 잠깐만, 리버스 과정이 아니죠. 이거는 제가 잘못 썼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포워딩 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잘못 쓴 것 같네요. 그렇게 거치고 디스크메이터한테 넣어서 그 디스크메이터, 노이즈가 낀 이미지랑 어떤 제너레이터부터 X0가 만들어져서 나온 XT 프라임을 디스크메이터한테 넣었을 때 어떤 게 리얼이고 어떤 게 이제 페이크인지라고 이제 판단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결과를 좀 이제 뭐 이거 말고 사실 다양한 결과들이 있어요. 다양한 결과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는 그런 네. 뭐 정규성 가정이나 이런 거 그냥 가정하는 거 없이 그냥 제너레이터가 추정하는 뭐 분포 같은 거는 그냥 자유롭게 놔두는 건가요? 다시 질문을 다시. PPM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정규성 가정을 하고서 네. 진행을 했는데 저기서의 그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터에 별도의 제약 조건 없이 그냥 계속 그냥 생성을 하게 그냥 두는 건가요? 생성을 하게? 그러니까 가우시안 네, 분포가 가우시안 분포를 될 필요가 없는, 네. 돼야 된다는 그런 가정이 필요가 없는 건가라고 네.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포워드 과정 자체가 X0로부터 어떤 X 라지 T를 만들 때 가우시안 노이즈 엡실론을 더해가서 라지 T까지 가면은 가우시안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만들잖아요. 그 가정이 되는 이유는 더해지는 엡실론 자체가 가우시안 분포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 틀을 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과정도 당연하게 이제 동의를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있던 수식 그 자체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학습 방법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네. 최종적으로 XT를 갔을 때, 그러니까 XT 근방에서 이루어지는 학습들은 되게 노이즈랑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애들은 퓨어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가깝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걸 구분을 잘 하나요? 그러니까 뭐 잘 했으니까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구분을 잘 했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하는 역할은 어떤 네. 노이즈 끼민 실제 이미지에서 노이즈 낀 애랑 네. 제너레이터로부터 나오는 이미지에서 노이즈 낀 애랑 했을 때 그러니까 노이즈를 잘 이제 빼면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자체가 어떤 게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네. 혹시 질문이 뭐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결국은 이 XT로 간다는 거는 네. 순수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노이즈에 가까워지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러면은 그 XT 근방에서 이루어지는 그 XT 근방에서 이렇게 샘플링이 되는 이미지들은 네. 결국은 그냥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결국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뭔가를 봤으니까 걔네가 페이크다 리얼이다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건데. 네. 근데 뭐 그냥 그냥 이렇게 이해해 보면 XT 쪽 가면 진짜 그냥 노이즈밖에 없는 것 같을 텐데 네, 네. 이거를 뭘 보고 이게 구분을 이제 하나 이제 구분을 잘 했으니까 결과는 나왔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아,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혹시 있었는지. 혹시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잘못해서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리버스가 맞아요. 이게 뭐냐면 X0 예측한 거에서 XT를 바로 이제 포워딩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요 이게 수식을 제가 좀 잘못 썼는데 이게 사실 XT가 아니고 이제 X 뭐 T-1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논문 그림에서는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을 다시 한 건데 그래서 이 X0에서 리버스 하는 과정은 뭐냐면은 어떤 XT가 들어왔을 때 X0를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 XT랑 위에 있는 거 위에 저 리버스 과정 저 X0 예측한 거에 의해서 XT-1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아마 빨간색 이미지일 텐데 그 XT-1이랑 우리가 X0로부터 포워딩한 XT-1도 다시 구할 수 있겠죠. 실제 인풋은 제너레이터한테는 XT를 넣었지만 XT-1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XT-1이랑 우리가 리버스 과정을 거쳐서 만든 XT-1의 프라임이랑 리얼과 페이크를 구분을 합니다. 하게 되는데 질문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러면 노이즈 낀 이미지를 인풋으로 봤는데 얘가 어떻게 리얼과 페이크를 구분하냐 이거였을까요? 예, 그냥 그 신기해서 제 생각엔 했으니까 이걸 구분을 하는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결국 제너레이터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기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제너레이터는 결국 이 리버스 과정을 잘 거치기 위해서는 DDIM에서도 그랬듯이 DDIM에서는 X0를 예측을 하잖아요. XT로부터. 그런 것처럼 이 제너레이터가 그 X0를 잘 만들어내지를 못한다면 당연히 리버스 과정에서 저 XT를 구하지 못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일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노이즈가 낀 이미지라고 할지언정 사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사실 사실 어그멘테이션에서도 노이즈를 뭐 이제 좀 서메이션 해주는 방식으로 어그멘테이션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인풋 자체가 조금 다른 거라고 실제 간에 비하면 조금 다른 거라고 좀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이즈가 낀 거라고 할지언정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하는 역할은 이게 실제로 어떠한 포워딩 프로세스, 그러니까 실제로 적절하게 노이즈가 잘 서메이션 돼가지고 만든 이미지인지 그게 리얼인지 그리고 제너레이터가 이제 X0를 잘 예측했다면 당연히 그 리버스 과정을 거쳐서 노이즈 끼는 이미지도 잘 만들어낼 텐데 그러니까 결국 적절하게 노이즈를 낀 이미지들을 얘는 이제 구분을 하는 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의해서 이 제너레이터가 X0를 잘 예측해야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습이 된다라고 조금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처음에 나오는 그런 뭐 이렇게 제너레이터가 만드는 이미지들에다 노이즈를 씌운 거랑 리얼 이미지에 노이즈를 씌운 거랑 결국은 사람 눈에는 뭐 차이는 안 보여도 이거를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뭐 수식화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분명히 차이는 있을 거다라는 뭐 그쵸? 예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그 정정을 다시 하면 이거 포워드 아니고 리버스는 맞습니다. 네. X0 예측된 거에서 XT를 바로 포워딩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 논문을 사실 그림을 다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 결국 인풋은 XT가 들어왔을 때 X0를 예측하고 리버스 과정에서 그 XT와 X0 프라임을 통해서 XT-1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XT-1과 그리고 실제 인풋 X0에서 XT-1을 포워딩해서 만든 거랑 디스크리미네이터한테 이제 구분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학습이 끝나게 된다면 이후에 이 XT가 완전히 퓨어한 가우시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떠한 이미지 X0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제너레이터가 인퍼런스를 할 때. 네. 그렇게 돼서 실제로 이제 DD간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 DD간이라고 하는 게 FID도 괜찮게 나오고 어떤 타임, 그 인퍼런스 하는 타입도 이제 DDPM은 80초 이렇게 걸리는데 얘는 0.2초만으로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진 않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많은 내용이 지나가서 제가 잘 이해한 건지를 몰라서 한번 좀 질문 드려보는데요. 지금 이제 DD간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 전에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디퓨전 모델이 포워드 패스를 통해서 X0를 넣었을 때
XT가 나오고 네. 그 XT를 다시 X0 대시로 대시라고 해야 되나요? X0 프라임? 네, 프라임으로 만든 거. 그렇죠. X0 네. 두 가지에 대한 로스가 비교한 로스가 제너레이터 로스가 되는 거. 아, 로스가 요 X0 프라임이랑 요 네. X0랑 뭔가 L2 로스 같은 그런 네. 게 존재하느냐? 네. 아, 저도 사실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 그거는 없고 그냥 X0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그 X0를 리버스 과정을 거쳐서 XT-1을 구해요. 사실 이게 그림이 헷갈려서 그럴 수 있는데 그 XT-1이랑 그러니까 X0를 잘 만들어야만 리버스가 잘 되겠죠? 그쵸? X0를 잘 만들어야 리버스가 되겠죠? DDIM, DDPM 배운 것처럼. 그래서 리버스 과정을 거쳐서 나온 XT-1이랑 실제 X0로부터 포워딩 해가지고 나온 XT-1이랑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리얼과 페이크를 구분하는 어드버서리얼 로스 그거 하나로 학습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존의 제너레이터 로스 저 X0에 대한 로스는 없고 X 그러면 무조건 바로 직전인 T-1에 대한 로스로 맞습니다. 그 구성이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통해서만 학습을 합니다. 네. 저도 사실 그게 왜 없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질문에 대해서 하셨던 답변을 듣고 더 좀 물음표가 떴는데 네. 겐이잖아요. 네? 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미니맥스 게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그냥 동일하게 얘는 리얼, 얘는 페이크 이렇게 정해지게 될 텐데 어떤 미니맥스 게임 적용될 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미니마이즈를 하고 제너레이터는 맥시마이즈를 해가지고 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잘 구분하지 못하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제너레이터에서 나왔던 아웃풋에 대한 로스가 없다면 그러면 단순히 지금 왜냐하면 저 위에 있는 수식은 네. 이제 X0부터 XT로 가는 수식과 X0부터 XT-1 프라임으로 네. 가는 수식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에 대한 게 아직 여기서 나타나지가 않았어가지고 로스가 이제 제너레이터한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얘가 리얼이고 얘가 페이크라고 하는 로스가 있을 거고요. 예, 클래시피케이션 예. 로스가 있을 거고 제너레이터한테는 얘는 X0를 잘 만들어야만 리버스 과정에서 XT-1을 잘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실제 리얼 이미지의 XT-1인지 혹은 이상한 XT-1인지 구분하는 애잖아요. 얘는. 예. 그러면 제너레이터한테 들어가는 로스는 원래 사실 제너레이터가 만든 요 리버스 과정 통해서 나온 XT-1을 페이크라고 구분했을 텐데 제너레이터한테는 요걸 디스크리미네이터 넣을 때는 얘가 리얼이 되게끔 그러니까 리얼이라고 로스를 주는 원래 그냥 간 로스의 그 제너레이터 로스를 그대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리얼이 되게끔 제너레이터는 속여야 되고 그걸 속이기 위해서는 리버스 과정은 수식에 의해서 전개되는 거니까 X0를 반드시 정확하게 잘 만들어야만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이 X0를 잘 만들도록 학습을 하고 학습이 다 되게 된다면 이거는 이미의 XT가 인풋으로 들어갔잖아요. 제너레이터한테. 즉 여기는 완전한 노이즈 라지 X, 라지 T가 들어가도 되겠죠. 그러한 인퍼런스 할 때는 그러한 노이즈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제너레이터는 어떠한 이미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DDIM에서는 실제로는 XT, 라지 T의 어떤 노이즈 이미지가 유넷에 들어갔을 때 1950, 900, 85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퍼런스를 진행을 했더라면 얘는 한 방에 되는 거죠. 뭐 사실 한 방이보다 스텝이 한 4개 정도는 있긴 합니다. 그러면 그 다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DDPM, 디퓨전 모델링의 베이스에서의 장점이 다이버시티가 있었다는 거고 네. 겐의 장점은 베스트 인퍼런스가 가능하지만 맞습니다. 네. 다이버시티가 낮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데서의 어떤 이 두 논문이 그 두 가지의 모든 장점에 어떤 태클링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실험이나 어떤 영이 있나요? 딱히 그 증명이나 실험은 없어요. 그냥 실험적으로 FID를 측정했을 때 이제 괜찮게 나온다. 그리고 아마 이제 간에서 못하는 데이터셋을 아마 얘가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림 이제 보여줬던 동그라미 3개 있잖아요. 그 3개가 요 논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얘네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 3개를 우리는 다 어우러는 모델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결과표를 보시면요. 사실 FID를 보면, 그럼 얘가 완전하게 잘 나와야겠네. 1등 해야겠나 하지만, 스타일간보다 아마 사이파10만 이겼지 아마 다른 데이터셋은 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아마 걔네에서 잘 못했던 그런 데이터셋을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뭐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질문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된 간 효과 같은 게 되는 걸까요? 이게 어떤 파트에서 질문을 주셨던 걸까요, 이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간 효과 같은. 이거는 뭐 다시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DD간에서 XT가 얼마나 노이즈한 XT인가요? 보이는 그림 정도로 사람이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XT인가요? 아니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노이즈한 XT에서도 학습을 진행하나요?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XT에서도 진행을 하고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XT에서도 진행을 합니다. 그 T는 1에서부터 4로 1, 2, 3, 4 숫자 4개요. 그 4개를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합니다. 기존 DDPM은 1부터 1000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베타를 조금 더해가면서 했다면은 얘는 그냥 그러지 않고 어쨌든 간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확 줄여버렸습니다. 포워드랑 리버스 프로포게이션 할 때 디퓨전 모델이 쓰였을까요? 포워드랑 리버스를 할 때 디퓨전이 쓰였느냐? 뉴럴 네트워크가 있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포워드랑 리버스를 하는 어떠한 네트워크가 존재를 하냐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진 않아요. 포워드는 수학 수식에 의해서 하는 거고 네. 리버스도 사실 저 수식만 있으면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 수식을 하기 위해서는 x0가 있어야 되고 네. 디퓨전에서는 그 x0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네트워크로부터 입실론을 빼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디퓨전에서 유넷이 있었는데 간에서는 이 x0를 이 포워딩 프로세스로부터 나온 XT를 인풋으로 넣어서 X0를 한 방에 이제 구하는 거죠. 뭔가 엡실론 빼고 예측하는 그런 게 필요 없이. 그래서 뭔가 그 디퓨전에 있었던 유넷의 네트워크 같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엡실론을 빼고 이런 거 하는 네트워크는 없지만 디퓨전의 수식을 이용했기 때문에 디퓨전이랑 간이랑 합쳤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DDPM에서 제안했던 학습 파이프라인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개인으로만 학습. 뭐라고요? DDPM에서 제안했던 학습 파이프라인 그 타임 T 포인트 네네, 그건 아닙니다. 전혀 사용. 파이프라인은 뭐 T는 1부터 4까지 사용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냥 랜덤으로 샘플링 하는 거죠. 네. 네. 왜냐면 이 XT를 만들어야 되니까.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듣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추론을 할 때, 인퍼런스를 할 때 어떤 다양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어떤 추론할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다양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네, 인퍼런스를 할 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할 때는 T-1에 대한 어떤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 추론할 때는 그러면은 네. 네,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됐다고요? 네. 답변을 안 했는데? 네. 뭐 이거를 제가 질문을 멋대로 해석해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 디퓨전이 결국엔 다이버시티를 이제 해결하고 패스 샘플링은 잘 안 되는 그럼인데 어떻게 다이버시티가 그러면 걔가 잘 하느냐, 피델리티도 만족하면서 다이버시티를 하느냐, 그거는 그냥 요 수식에 의해서 말을 했었다라고 저는 기억을 해요. 저 수식에 의하면은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간에서 저번 주에 했었듯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생겼을 텐데 사실 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정하게 그 디스트리뷰션을 맞춰요, 이 제너레이터가. 왜냐면 그냥 얘가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하는 그 로스 하나로 디스트리뷰션을 맞추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습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노이즈 엡실론을 서메이션하고 빼는 과정이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디스트리뷰션을 잘 대응할 수가 있어서 디퓨전은 수학적으로 다이버시티를 하면서 피델리티를 만족하는 반면에 샘플링이 좀 느리다라는 게 있는 거였어요. 간은 좀 불안정한 로스 때문에 패스트 샘플링이랑 어떤 피델리티를 보장할 수는 있겠지만 다이버시티를 좀 보장을 할 수는 없더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이버시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겁니다. 네. 온라인에서 질문이 이제 김현성님이 T 단계마다 노이즈 정도가 다른데 그것을 모두 D로 리얼 페이커로 판단하니까 일종의 스타일간 에이다 같은 것과 연결 지어도 되는 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적용된 간 효과 같은 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간에서의 어그멘테이션에 이제 노이즈를 서메이션 해가지고 어그멘테이션 하는 기법도 있거든요. 존재를 하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냐라고 보면 뭐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그 어쨌든 노이즈를 서메이션 해주는 애랑 얘를 리얼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러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기 위해서는 X0를 반드시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T가 이제 여러 개, 한 뭐 4개 정도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다양한 노이즈화된 이미지들에 대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인풋으로 받으니 뭐 제너레이터도 그런 어그멘테이션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해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는 네, 그렇게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비슷한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퓨전의 전반적인 질문이 있는데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나 간 같은 경우는 레이턴트가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숫자 1개, 레이턴트의 매니플레이션의 그 의미가 굉장히 명확할 것 같아서 레이턴트 단에서 실험이 굉장히 많은데 디퓨전에서는 DDPM을 예로 들자면 레이턴트가 1000개나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와,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연구를 진행을 해왔고 연구자들이 그래서 최근에 한 개 논문을 좀 소개를 할게요. 그 ICLR 2022에 지금 현재 2023인가? 2023에 그 제출된 논문이 있어요. 한국인이 한 논문인데 그 연세대학교 권민기 학생이랑 이제 어영정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이제 A 실업이라고 제가 논문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ASYRUP 아마 이렇게 해서 ICLR 치면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이제 디퓨전의 어떤 그 레이턴트들 그것들이 이제 의미를 어떻게 분석하는 그런 논문들이 좀 있거든요. 그분들께서 하신 게. 그래서 그것들을 그 편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또 질문이 없으면 그 다음 이제 다시 끝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논문 가져온 거예요. 이거 최근에 저랑 연은 없습니다. 이 논문이 그냥 가장 최근에 아카이브에서 디퓨전 논문으로 이제 나왔던 거 그냥 제가 한 거고 그 디퓨전을 보니 그냥 3장부터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그 논문은 밑에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이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제가 기대하는 것은 1번 수식을 보면 아 X에다 노이즈 더하는 과정이네. 2번 수식은 그걸 일반식으로 표현했구나. XT는 X0로 해가지고 표현했구나. 그럼 포워드 프로세스구나. 그리고 3번 시기는 XT에다 노이즈 뺀 것을 표현한 거구나. 그러니까 분산은 상수였지. 그래서 평균만 구하면 됐었지. 그래서 그 평균이 저거였지. 그래서 로스는 이거였지. 왜냐면 평균이 엡실론에 대한 표현으로 돼 있으니 알파 베타는 상수고요. 그래서 저 엡실론만 예측하면 되겠구나. 그때 저 원래 웨이트는 있지만 그 웨이트는 1로 무시를 했죠. 더 좋은 학습이 되도록 한 거고 그래서 xt-1 그러니까 리버스하는 그 과정을 일반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어쩌고 로그 p y 바 xt 저거는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구나 라고 그냥 이 논문을 다 읽는 게 아니라 바로 요 7단계에 걸쳐서 읽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어떠한 논문은 다 비슷해요. 이거 다 써 있어요. 디퓨전이 요새 하도 많이 뜨는데 사람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이것들로 내용을 채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사실 이 네모 박스만 보시고 이 빨간 박스를 채우게 된다면 디퓨전에 대해서 어떤 기초적인 이론들은 마스터를 했다라고 봐도 저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즉 집에 가서 이거 딱 보면서 1, 2, 3, 4, 5, 6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머릿속으로 딱딱딱 나오면요. 디퓨전 기초를 공부하실 필요 없고 이후에 강의에서 진행되시는 그런 디퓨전 논문들에 대한 소개를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 한번 채우시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4편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DDPM에서는 요 수식이 떠올라야 될 거고요. DDIM에서는 요 수식이 떠올라야 될 거고 디퓨전 모델 비치, 저 가이드 디퓨전에서는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의미를 잘 기억을 하시고 왜냐면 많이 활용됩니다. 이거는 텍스트 이미지에서도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라고 해가지고 많이 활용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간이랑 합친 이거는 크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도 어쨌든 저런 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4편의 강의를 했고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 장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죠. 네, 저는 이렇게 네이버 AI 랩에서 다시 소개를 하는 거죠. 디퓨전이랑 생성 모델을 하고 있는 김준호였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이 또 네, 전체적인 질문 혹시 하실 분 있을까요? 뭐 테스트를 보니까 네. 하는 건 아닌데 다음 시간에 슈퍼 레졸루션 관련된 내용이 시간에 슈퍼 레졸루션에 관련된 네. 내용이 있어요. 제가 아직 PPT 한 장도 만들진 않았는데, 그래요? 그 다음 시간이 아마 그 디퓨전이 회사나 산업에서 뭐 어떻게 활용이 될까 하는 그런 주제를 요청을 주셨어요. 사실 아직 활용되는 건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제가 열심히 하겠지만 슈퍼 레졸루션 쪽으로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안 요청하는 거죠? 만드셨다면은 요청이 되겠죠. 예. 뭐 요청은 받겠지만 할지 말지는 일단 제 마음이기 때문에 네. 제가 잘 설명할 수 없으면 저는 빼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아마 다음 주에 강의는 제가 조금 계획하는 건 사실 텍스트 투 이미지를 기반으로 조금 생각을 하긴 했어요. 사실 그때는 이론적인 강의나 어떤 코드적인 강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제 어떤 추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됐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말을 하면서 굉장히 가벼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는. 그래서 아마 슈퍼 레졸루션 같은 경우에는 뒤에 분이 이상현 님인가요? 네, 이상현 님한테 이제 페이스북으로 요청을 주시면 아마 하지 않을까. 혹은 뭐 여기 강의를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요청을 주시면 당연히 해야겠죠. 네. 저는 근데 다행히 주제가 그거하고 맞지가 않아서 아쉽게 못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처음 물어본 게 그 다음 주에 마침 페이퍼스 위드 어서스를 할 거예요, 화요일 날. 그때 이제 슈퍼 레졸루션 관련으로 이번에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하신 분 최의진님이시라고 이제 메가스터디 교육 진행할 거니까 슈퍼 레졸루션 관심 들으시면 그거 한번 해봤고요. 오늘 아까 테스트 사실 아까 봤는데 정로스 같았어요. 이렇게 참 쉽죠? 딱 끝나는데 좀 되게 어려웠던 것 같고요. 사실 제가 Q&A도 막 정리하고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네, 오늘 준호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